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선진 제11편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 부어, 주공, 이연을 이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자왈, 비, 오도, 야로, 손이 소자아, 명고의 공지, 가야니라. 이런 글입니다. 계시가 이 계시는 노나라의 권력자죠. 그 계시가 당시 공자 당시의 계시가,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맹손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숙손씨, 맹손, 숙손, 그 다음에 계손씨, 이렇게 이제 세 집안이 있는데 이 세 집안을 삼가라고 하죠. 삼가라고 하고, 요 가라고 하는 이 집가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대부의 집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집안이 전부 세 명의 대부 집안인데, 원래 이 사람들이 한 형제에서 이제 나누어져서 후대로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 집안 각각을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씨, 이것은 요 계손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자 당시에 이 세 집안이 노나라의 권력을 전부 독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논어에서 이제 이 세 집안에 대해서 공자가 매우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 세 집안 중에서도 이 마지막 이 계씨 집안이 3분의 2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가 가장 저 집안이 이 권력과 부를 독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계시가 주공보다, 이때 이 어자는 뭐뭐보다죠. 주공보다 부유했습니다. 왜 주공을 갑자기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 주공이 그 주나라, 주왕조를 열었던 무왕의 아우이고 그 선대인 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왕이 주왕조를 세우고 난 다음에 노나라의 주공을 봉합니다. 그러니까 주공이 노나라의 시조예요.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 주공은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이고 성왕의 숙부이고 주왕조 초기에 모든 국정을 관장했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주나라 초기에. 천자의 나라 주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주공이었는데, 그 주공이 봉해진 노나라의 일개 대부인 계시가 주공보다 더 부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요 표현 자체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계시가 저렇게 부를 독점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자는 그런데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그랬죠. 구야가 염유라고도 자가 자유라서 유라고도 쓰는 염구. 이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그랬죠. 그를 위하여, 그를이란 이런 계시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취렴하고 부익했다. 취렴이라는 건 모을 취 거둘 염이니까 이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몽땅 걷어서
부익지 그것에다가 부익 붙여서 보태줬다. 부를. 주공보다도 더 부유한 계시를 위해서 공자, 제자, 염구가 백성들한테 재물을 세금으로 걷어다가 그 부를 더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염구가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왈 비오도야로소니 그랬죠. 나의 혹은 우리의 문도가 아니다.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 나의 문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라면 저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들 무리가 아니다. 우리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 소자 명고이 공지 가야니라. 명고이 공지. 북을 울려서 그것이란 이 염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죄를 요 공자는 성토하다. 이게 이제 공격하다라는 공자인데 이게 원래는 7공이죠. 7공인데 그게 이제 공격하다라는 뜻이 된 것인데 저 공자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건데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공격을 가해요. 그럴 때 저 공자를 쓰는 거죠. 그럼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내가 원하는데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얘를 공격을 한다는 것은 요 동그랗게 생긴 이 모습을 파란색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그게 공격입니다. 공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 요거 다 쓸모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싹 다 도려내고 요것만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게 물리력을 가해서 뭐 치는 것이든 말로 하는 것이든 그것이 이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자들아 이건 이제 제자를 부르는 표현이죠. 소자들아 저 염구의 잘못을 북을 울려서 사람들을 이제 환기를 시켜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면서 북을 울려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공격을 하라. 그것이 가하니라. 그것이 옳다. 성토함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계시가 주공보다 부유해질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계시를 위해서 내 제자인 염구가 백성들의 재물을 뜯어다가 거기다가 보태줬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같은 길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리가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크게 성토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염구를 크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자,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은 이것은 글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누가 한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거라고 자왈이라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당시에 공자 제자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이러하다고 그냥 그렇게 이제 평가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선진 제11편 시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편은 제자들의 이제 현부 그 현명함과 그렇지 않음 그것들을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장면이죠. 시야는 우하고 삼야는 노하고 사야는 벽하고 유야는 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라는 이 제자는 자가 자고 입니다. 성이 고씨고요. 근데 이 시야는 우하고 어리석고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삼야는 노하고 이 삼은 증자죠. 증자. 이 삼은 삼이라고도 읽고 참이라고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증자의 자가 자여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자는 이제 자를 남자 성인 남자를 자를 줄 때 쓰는 호칭이고 요 여가 이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술의 여자라서 이 술의 여자의 근거에서 이 글자를 해석해 보면 삼이 아니고 즉 석삼자가 아니고 견말참 요게 요 말마자 옆에 이 참자를 쓰면 요게 견말참인데 이 견말참자라는 뜻으로 요 글자를 읽어서 참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증자를 석삼자로 그냥 읽어왔던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냥 삼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자는 노둔하다, 노 이랬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증자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노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빠릇빠릇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을 우자하고도 좀 그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노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그러니까 이제 저 노둔할 노자의 반대라고 그러면 요 민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민첩하다라는 민자잖아요. 민자가 민첩할 민 그런데 여기에 뭐 영민하다라거나 명민하다라거나 명민하다거나 이렇게 이제 요 민자가 쓰이기도 하고 그 반대말로 불민하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 영민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 민자가 민첩할 민자인데 영자나 명자하고 만나서 뭔가 똑똑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은 재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머리 회전 두뇌가 재빠르게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또 노자는 그게 이제 반대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자가 이제 저렇게 노둔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런데 이 증자가 공자 다음에 안자 그 다음에 증자 자사 맹자 지난번에 그 성균관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5분의 성인 5성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5성으로 모셔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첫 번째 가는 제자는 당연히 안현 안자인데 그 안자는 공자보다도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대에 공자의 사상을 전해준 분은 증자라고 공자 제자들 그룹 속에서는 증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사 요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데 사실은 이 안자나 증자나 맹자나 이게 전부 다 공자나 다 성을 따서 무슨 자 그러니까 이분도 성을 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거든요. 자사가 이분은 성이 공씨고 이름이 급자예요. 요 공씨는 할아버지가 공자기 때문에 공씨 당연히 그러면 이분도 공자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공자 그래 놓으니까 이분도 공자 그럴 수가 없어서 자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사자 이렇게 하죠. 자사자. 자사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증자가 노둔한 사람이었는데 공자의 사상을 후대로 계승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노둔했으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자의 사상을 그 후에 전수해 줄 수가 있었냐, 전승할 수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요 노둔함을 메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독실함입니다. 독실. 아까 민자 제가 노둔하다의 반대로 요 민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민자하고 독실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잘 매치가 안 돼요. 독실하다는 건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이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체로만 보면 이것이 낫고 이것이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증자는 이것을 이것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한결같이 독실하게 변함없이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성패를 가른다. 이런 그 대표적인 인물형으로 증자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리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자로부터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야는 벽하고 했는데 이 사야는 벽하고 할 때 이 사가 자장입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자하하고 자장에 대해서 자공이 누가 더 나은지를 질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자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상인데 이 상은 불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치지 못한다 그랬고 요 자장의 이름은 사인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는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나으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공이 그러면 자하 상보다 자장 사가 더 낫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공자가 했죠. 요 사람이 과하다의 요 사람이에요. 사. 근데 이 사를 뭐라고 했냐면 편벽되다 이랬습니다. 편벽되다. 편벽되다라는 것은 치우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치우치다.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표현인데 이 과하다 아까 이제 이 사를 공자가 앞에서 과하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과하다가 어찌 보면 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유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민첩하다, 재빠르다. 그러니까 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좀 넘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요 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독실함이 좀 부족하고 오히려 독실함이 부족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어서 편벽되다, 치우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요 치우치다라고 하는 요 벽자가 치우치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치우치다라고 할 때는 요자를 쓰는데 요 글자가 벽지 그러면 산간 벽지 혹은 궁벽하다 하는 거하고 그런 표현을 쓸 때 요 벽자를 쓰죠. 그것은 중심으로부터 중심에서 봤을 때 저기 어디
이런 의미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예, 그런 의미의 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야는 언인이라 했는데 요 언자는 거칠다라는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요 조속이라고 이제 주석이 달리는데 요게 거칠 조자의 속될 속인데 이 거칠 조자의 반대말이 정입니다. 정밀할 정자 정. 그러니까 논어의 이 유, 즉 자로가 여러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로를 항항이라고 예, 너무 강하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된 것도 있었고 또 논어에 나오는 자로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도 좀 거칠고요. 예, 생각도 좀 거칠고 정제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요 네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게 다 좋은 의미들이라기보다 이제 문제점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요 증자의 이 노든함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실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 글에서는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을 보시죠. 자왈 회야는 기소호 루공이니라. 자왈 회야는 기소호요 루공이니라. 사는 불수명이요 이 화식언이나 억즉 루중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그 글에 비해서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장 중에 하나인데 우선 이 글의 구도는 안연과 자공을 비교하고 있는 글입니다. 안연과 자공을. 자공이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공은 공자 제자 중에서 똑똑하기로 치면 예,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그런 제자이고 이제 공문 10철에서는 언어엔 제아자공이라고 했을 정도로 언어에도 뛰어났고 예, 머리도 대단히 비상했고 능력도 출중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연은 공자 제자 중에 단연 가장 뛰어난 제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연하고 자공에게 공자가 너하고 안연하고 누가 더 나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공자가 이 두 사람을 각각 언급을 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글인데 회야는 기소호요 루공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서자는 저 서자는 거의 부사로 치면 거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저것이 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어디 어디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라고 하는 부사가 어디 어디에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인 것이니까요. 가깝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회는 가깝고 어디 어디에 가깝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어디에 할 때 요 어디 어디가 뭐겠냐? 그러면 이제 이 공자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을 했을 때 그 학문 공동체가 지향하는 거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 글자로 써봐 그러면 이제 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도. 그러니까 이 학문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의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안회는 거기에 가깝다. 예.
그리고 루공인이라 그랬습니다. 자주 빈다 이랬어요. 요 공자는 빌 공인데 저것은 이 공자가 궁자하고 여기서는 같은 의미이고 이 없을 핍자하고도 예,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핍이에요. 궁핍. 이렇게 궁핍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비었다라고 하면 저게 쌀독이 비었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생활상에서의 그 곤궁함, 빈궁함, 궁핍함을 맞이하는 경우가 자주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회는 학문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에 거의 가깝게 갔고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궁핍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학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것이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실제 생활상에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공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같은 범주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제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자공은 어떠냐? 불수명이요 이 화식언이나 그랬습니다. 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선 먼저 보시면 요게 재화고 요게 번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번식하는 것을 화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내가 뭐 늘리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이 아니고 번식된 것이 아니고 내가 벌릴 그 재산을 증식하려고 애를 써서 번식한 것이 화식이에요. 네? 나는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났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막 계획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화식입니다. 화식이에요. 자공은 화식을 했어요. 자공이 장사를 했거든요. 상단을 경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식을 한 거죠. 화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일생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는데 그 시간과 여력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귀 같은 것은 여기 이제 부다 그러면 이 부귀는 명이 있는데 정해진 명이 있는데 그 명을 그냥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그 명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것이 불수명이에요. 않고 일부러 내가 살아가면서 화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아녀는 그 궁핍한 상황을 일부러 개선을 하려고 거기서 뭘 해보고 막 내가 돈을 버는 데다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은 게 아니라서 자주 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식을 했으니까 이게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이제 아녀는 여기다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쪽에다가 신경을 썼으니까 거의 가깝게 다가갔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공은 여기다가 신경을 쓴 게 아니라 화식한 데다가 신경을 썼잖아요.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았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학문상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현처럼 여기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경지에 안현은 그래서 도달을 했지만 자공은 그 시간과 여력을 다른 데다가 썼으니까 요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공이 어땠냐 그러면 억증 루중인이라 그랬어요. 이 억자는 보통은 이제 그 숫자의 단위 억자죠. 그런데 요게 사람 인자가 아니고 마음 심자가 되면 요게 생각할 억자예요. 억측한다 그럴 때 억자예요. 억측.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일부러 어떠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억인데 억을 하면 자주 맞아요. 루자는 요 루고 자주 맞아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안현처럼 여기다가 막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자주 맞는 얘기를 해요. 자공이. 그러면 이것이 얘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두 개가 다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게. 여기다가 신경을 쓰느라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야 그래야 자공이 내가 여기다가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여기다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반성을 할 텐데 자주 맞으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공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글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요게 지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공한테는 불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